안녕하세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회로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직렬과 병렬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쓰이는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탭에 연결된 전구 중 하나가 고장나도 나머지가 꺼지지 않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번 시간에 배우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특징을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일상생활에서의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쓰임새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부품들은요, 각각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의 세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저항을 연결할 때는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연결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항을 연결하는 방법에서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직렬, 이렇게 한 줄에서 두 줄 이상으로 나뉘어지는 방법을 병렬이라고 합니다. 이 연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크롬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직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요, 연달아 연결된 두 물레방아에서 물의 흐름이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100리터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100리터가 떨어지고 여기서 흘러가는 것도 100리터, 펌프가 끌어올리는 것도 100리터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물의 흐름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냇물에서 흐르는 걸 확인해도 물레방아를 돌려도 물의 양은 변하지가 않고요, ABC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은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의 세기는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이동할 때 여기서도 100개가 이동했다면은 여기서도 100개, 여기서도 100개, 여기서도 100개, 여기서도 100개가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의 양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렬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어느 곳에서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전구를 직렬로 연결하면요, 전류가 하나의 경로를 통해서 흐르므로 각 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항을 먼저 얘기하자면요, 여러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원 지하철이 한 칸에서 10칸으로 늘어났다면은 내가 한 칸 걸어갈 때도 힘들었지만 10칸을 걸어가면 더 힘들다라는 거죠.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전체적인 저항이 증가하니까 전체적인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는요,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비례해서 나뉘어져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 개를 연결할 때보다는 조금 어둡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서 걸린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지의 볼트가 3V라면은 여기 1.5V가 걸렸다면은 나머지 전구에도 1.5V가 걸리게 됩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은요, 저항을 이렇게 나란히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에서 두 줄 이상으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병렬 연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란하게 연결된 두 물레방아에서는요, 이제 물이 떨어지는 높이가 같습니다. 물에 떨어지는 높이가 같으니까 전압이 같다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병렬 회로에서는요, B와 C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의 합은요, A 지점에 흐르는 물의 양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BC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과도 같다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전압은요, 병렬 연결된 저항은요, 각각 전원에 연결되므로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3V가 되면은 여기서도 3V, 여기서도 3V예요. 우리 가정용 전압은 몇 V예요? 그렇죠. 220V죠.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220V가 걸린다면은
이쪽에서도 220V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력 전압으로 이제 연결된 회로의 대부분은 병렬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항 같은 경우는요, 여러 저항을 일렬로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한 줄에서 세 줄로 나뉘게 되면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줄로 갔을 때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선 도로가 차가 잘 막히겠어요? 아니면 16차선 도로가 차가 잘 막히겠어요? 그렇죠. 1차선 도로가 잘 막히고 16차선 도로는 쌩쌩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항의 단면적이 커지는 효과와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전체 저항 값은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항이 감소했다는 것은 전류를 막는 힘이 줄어드는 거니까 전체 전류의 세기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렬 회로에서의 전류의 세기는요, 만약에 이쪽에서 100개가 지나가면은 이쪽으로 만약에 50개가 갔다. 그럼 위쪽으로도 50개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합쳐지면은 100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식실을 지나갈 때, 급식실에 이제 전교생이 만약에 500명이라고 치면은, 뭐 250명씩 들어갔으면은, 나중에 나올 때는 500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전구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회로의 연결을 이제 전구를 하나 꺼트렸을 때 나머지 하나의 전구도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연결 방법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